장소, 책이 가장 많아요. 국립도서관이요. 국립도서관. 국립도서관 이제 보관하는 거고 국회도서관이 가장 많아요. 이게 영어, 그러니까 제가 오늘 포인트는 예비 이수자들 중심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도 한 번은 알려가지고 제고를 하고 좀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생성을 갖다가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예능만 하셨지 여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프로치를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 최소한의 밥그릇이 있으니까 밥그릇은 뺏기지 않게끔 여러분들은 연기만 전념을 했으면 좋겠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연의자가 발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말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발제자가 되거나 토론자가 되거든요. 근데 국회 도서관 가보면은 우리 북청사자 노름에 대한 인용 논문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지막 논문은 1993년도가 북청사자 노름에 대한 논문은 이렇게 끝이거든요. 그래갖고 나는 우리 후배들과 이 제자들이 북청사자 노름에 대해서 논문을 갖다가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생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타 단체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가장 많은 논문이라든가 자체 내에서 연의자들이 연구를 했던 데가 동네 야유예요. 그다음에 양주별산대, 송파산대놀이, 강령필춤, 공성필춤. 근데 이론적으로 접근을 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끝이 나냐면 제명을 당해요. 그 제명당하는 사유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 또는 교수라는 사람들하고 예능 보유자하고 결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갖고 우리 실제적으로 현재 연행되고 있는 부분을 논문에 발제를 하거나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점이 이제 미련들이 박히는 거죠. 근데 나는 우리 지금 전체 모였었을 때 회원방에 보니까 66명인데 이 66명 중에서 우리 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갖고 논문 발표를 하는 후배들이 나왔으면은 참 무척 좋을 것 같고 논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한국무형유산학회 이제 발표된 제 논문인데 논문을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 사무국장이 여러분들한테 유인문 안 드렸나요? 저기 따로 받은 건 없고 아까 저기 페이퍼 하나 선생님 주신다고. 아니 인원수만큼 해달라 그랬는데 한 장만. 아이고 여기 인원수만큼 필요한데 여기 인원수만큼. 그럼 네, 여기 인원수 좀 체크 좀 해갖고 좀.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네. 논문을 쓰시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려면은 한문을 기본적으로 좀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쉽게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자가 그 우리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그 삼국사기의 이 저자가 김부식 아닙니까? 그 지증마리간에 보면은 지증왕 때 우산국 현재 울릉도를 정벌을 할 때 이사부 장군이 뭐를 이용해서 모구사자를 이용을 해서 울릉도를 갖다가 정벌했다는 것이 문헌에 최초로 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문헌. 지금도 삼척에 가면은 이사부 장군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한 20여 년 전에 그 극작가 그 오태열 선생이 이 사자를 기본으로 한 연극을 갖다가 그 만파식적이라는 거로 해갖고 대학로에서 그 한 6개월간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북정나 놀이팀이 일부가 가갖고 사자 역할을 했었어요. 그 만파식적에 그 모고사자를 갖다가, 모고사자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자가 만파식적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사자가 실질적으로 그 우상국을 정벌할 때도 모고사자를 이용했다는 거고, 두 번째 그 사자 놀이라는 거. 이게 놀유자거든요. 사자 놀이라는 게 문헌에 최초로 그 언급되는 거는 최초원 선생이 쓴 향양자병이라는 데 다섯수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산에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사자예요. 이게 무리를 노는데 제가 그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역으로부터 오는 길이 멀고도 멀고 몸에 털에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흔들고 꼬랑지를 흔드는 모습이, 그게 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 사자거든요. 이게 삼국시대 때 신라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백제시대 때는 백제의 그 우나라로 유학을 가갖고 백제에 와서 그 미마지라는 선생이 백제에서 놀이 연행을 하다가 이 사자 놀이를 일본으로 전파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말로는 이제 시시마이라 그러는데, 일본에는 사자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시시는 사자라는 동물만 그렇게 제한적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사자는 이 사자가 용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고 산돼지도 될 수 있고 그 멧돼지도 될 수 있고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이제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이게 일본이라는 열도라 그러면은 이 구마모도를 중심으로 한 사자는 백제에서 전파를 해갖고 우리 사자놀이 형태랑 비슷해요. 탈이라든가 연행 방법이. 근데 이 여기부터 야마가다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일본의 사자놀이는 틀려요. 예를 들면은 그 이와타라는 데를 가서 사자놀이 연행을 했는데, 사자 머리 하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겉에 그 막대기를 물고 그 뒤로 사자가 500명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붙어갖고 그 앞사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뒷사람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오맞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맞설일 때 이와 때는 500명 이상이 사자가 등장을 하고 놀거든요. 그때 일본의 사자 놀이는 백제에서 전파가 됐는데 요 사자 놀이하고 요 사자 놀이하고 틀려요.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의 탈놀이에서 사자라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그 조선 팔도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전라도권에 사자놀이 있는 가면구리라든가 사자놀이가 있는 게 아무 전무하죠. 이 전라도에는 탈놀이가 없어요. 네. 아주 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리고 한 20여 년 전에 백제 그 부여박물관 부여에 가서 제가 여기 30일 동안 사자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송모모치라는 분이 이제 그 갑자기 몸이 아파지면서 그 부여박물관을 중심으로 매주 1회씩 정기적인 공연을 갖다가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딴 데로 빠져나가는데, 그럼 삼국시대 때는 그 최초의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고려시대에는